입니다. 인하대학교를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하루 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품논술학원 황민원장입니다. 인하대학교는 다다익선 게임이에요. 다다익선. 뭐라고? 다다익선 게임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한 개 아는 것보다 2개, 3개, 4개, 10개 많이 알면 알수록 합격에 훨씬 유리한 게임이다. 그것은 관연도 제가 한 20년간 인하대 논술 많이 합격을 시켜보니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파이널에서 우리 현강이나 아니면은 우리 비디오 강의 혹은 뭐 예상문제집을 구해서 풀고 있는 학생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잘 따라오십시오. 제일 바보 같은 거, 제일 좀 어리석은 거, 이게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기출문 풀고 있어. 25년, 6년, 4년, 23년, 22년, 21년 이걸 계속 5일 동안 푸는 학생들이 가장 지금 인하대 논술 파이널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만 얘기하면 뭐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싶은 인하대 단 한 명을 위해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재들이 그 단 한 명을 위해서 맞춰져 있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냥 본인이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인하대 합격한 학생을 3년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다르다면 원래 네가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자, 따라오십시오. 다다익선 게임. 그래서 나오지도 않을 관연도 기출문제 한번 나온 건 안 나옵니다. 최근 3, 4년의 주제들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은 인하대 논술의 패턴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패턴은 시험장에 갔을 때 과 정보,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없다면 상당히 풀기 까다로운, 저는 뭐 여러분이 많은 지식과 상식 혹은 뭐 여러분이 시사 상식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수능 공부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런 그 지식들이 없습니다. 논술에 인하대가 출제해 왔던. 그래서 만약에 배경 지식 테스트를 본다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들어는 봤다 혹은 뭐 이거 들어본 적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거가 항상 나오는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파이널에서는 우리 현강에서 하는 수업이 바로 X파일 20주제 1번부터 20까지, 그래서 A4용지 한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관점, 주제들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논술 문장으로, 세 문장으로 주장과 논거로 작성할지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습 시간은 뭐 1부터 주제 X파일은 빠르면은 뭐 1시간 안에 한 시간 안에 풀 수 있고 1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상 문제 세트는 이제 26년 모의 논술, 그다음에 26년 모의 논술, 25년 기출문제, 24년 기출문제 이런 것들에 나오지 않은 각 해 연도, 요즘에 최근 3, 4년에 모의 논술이 있을 것이고 실제 기출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요런 게 총 6세트라고 본다면 지금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시간 재서 풀고 있다 그러면 가장 합격률이 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출제되지 않으니 나올 않을 걸 왜 풀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작정 지금 시간 없다고 초조해 하지 말고,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이 가장 옳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년 이상의 합격의 데이터로 검증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문제 세트를 풀어보고 세트 2도 풀어보는데, 이 질문을 이제 많이 해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 심지어 이런 학생도 있어. 예상문제 세트를 구해서 1시간 만에 보고서 큰 도움을 받아서 합격했다. 이런 학생이 많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뭐 버스에서, 부모님 차에서 읽었다, 지하철에서 읽었다, 그리고 합격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 그게 바로 이 예상문제집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간 내에 풀지 못한다, 시간 내에 논술 답안지에 한번 혼자 풀어보지 못한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정신이 지금 좀 멘탈이 어때요? 지금 멘탈이 나가 있죠. 그래서 시간 내에 집중해서 푸는 게 실제 시험에서도 힘들지만 현재 지금 시험을 얼마 안 앞둔 상황에서는 더 안 돼요. 더 안 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답을 보세요. 제가 이제 현강에서도 답 먼저 보여줍니다. 시간 내에 풀라고 안 합니다. 시간 내에 써보라고도 안 해요. 일단 문제 읽고 답을 보면서 한번 답을 보면서 모범 답안에 제시된, 그리고 또 합격 답안에 제시된, 또 이 자료에는 불합격 답안도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옮겨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패턴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 대학이 선호하는 문장을 어떻게 주장을 쓰고 논거를 쓰고 재반론을 해라, 이렇게 이 대학이 정해놓은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보면 정해놓은 답안의 패턴이 있어요. 그거를 예상문제를 보면서 패턴을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숙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충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레커그나이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한가 왜 그러한가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풀어봤을 수도 있고 뭐 안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26년도 인하대 인문 모의 논술 문제인데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빨리 보면 값에 대해, 가계부채에 대해, 그죠? 국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이번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가계부채가 나왔는데 안 내죠. 그러니까 이 주제는 패턴 학습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읽고 해설 읽어보고 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정말 시간 내에 다 써보고 첨삭받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고 가장 경험이 낮은 수업 방식입니다. 가장 합격률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하대 작년에 봤는데 논술 파이널 일주일 다녔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합격했어. 이런 학생들이 바로 작년에 기출문제 26년 모의 논술 하루에 하나씩 성실하게,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 성실하게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야. 성실하게 했는데 다 떨어져. 그리고 성실하게 문제를 다 써보지 않았어. 그런데 합격을 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시험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시험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시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반론을 제시하시오. 그러면은 의견 쓰는 문제인데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뭐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도 되지만,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패턴을 알아야 되는데, 패턴을 의견 쓰기 위해서 정당하고 반론 제기하고 이건 좋은데, 이 제한 조건이 인하대는 특이하다는 거지. 이 반론을
이번에 대해 제시문 밖에서 두 가지 논거를 찾아 재반론하라고 했단 말이야. 뭐라고? 제시문 밖에서. 뭐라고? 제시문 안에서? 아니죠. 제시문 밖에서. 이것만 알아도 30점은 맞겠다. 제시문 밖에서 두 가지 논거를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의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은 배경 지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 주제에 대한 가계부채나 국가 개입의 정당성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두 가지 논거를 찾으라 그랬는데 찾을 수가 있나요? 이상한 걸 쓰겠지. 논리적이지 않은 이상한 걸 쓰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하대는 결국에는 배경 지식이 제일 많은 학생을 선호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합격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 이렇게 수렴될 수 있다. 그래서 X파일을 1부터 20, 또 시간이 되면 1부터 40, 또 시간이 되면 현강에서는 뭐 100개까지 소화를 합니다. 100개까지 현장 강의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인하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도 모르면 인하대 못 갑니다. 인하대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상식, 지식, 정보 이런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X파일이나 예상 문제를 빨리 읽어보고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하대가 원하는 거는 상식과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학생을 문항 1은 그런 거 모르면 못 푼다. 문항 2는 더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기출문제 6개 풀고 갔는데 그 제시문에 있는 것과 그 자료들은 절대 출제가 안 되거든. 근데 그거에 집중해서 저는 이걸 몰라요. 못했어요. 아니 나오지도 않을 과거에 나왔던 거를 저는 첨삭받고 몰랐어요. 그걸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다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하대를 못 갔죠 작년에. 그런데 저한테 온 학생은 저는 이렇게 공부를 안 시킵니다.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기출문제를 모의 논술을 성실하게 쓰고 첨삭받고 하고 있다. 이것도 제 말을 이해 못하면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른다는 거죠. 증거 제시하면 문항 2는 인하대가 뭘 출제하죠? 다음의 주장에 대해서. 그럼 다음의 주장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풀어요. 못 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혹은 수능 학원에서 부채는 빚은 개인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내수 확대와 등등등 이런 지식 정보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이런 거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데 더 문제는 자료 1부터 6을 무려 6가지를 5개에서 6가지 정도 자료 주고 그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해라.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자료 3개를 혹은 2개를 가지고 또 반론 제시해라. 그러면 모두 다 배경 지식을 원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하대는 가장 중요한 게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 배경 지식. 그럼 선생님 전 배경 지식 그냥 깜깜무소식인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뭘 해야 됩니까? 인하대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 갈 필요도 없네요. 그러면 1시간 안에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파일 3번에서 이걸 봤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게 가계부채가 나왔다. 무슨 내수 확대가 나왔다. 훨씬 도움이 되겠지. 증거 제시하면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뭐예요? A국의 기준금리와 BIS 신용갭 추이. 이게 뭔지 본 적도 없는데 이거 언제 풀고 앉아있어요? 이게 지금 제시문과 자료가 뭐 한 개라면은 지금 어떻게 그래프가 꺾이면서 어디에서 변곡점이 등장하고 뭐 어떻게 최저값이 나오고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애널라이즈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있지만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그림 2는 뭐예요? 또 공공 보증기관의 연도별 매출 및 단기순이익 이런 지식들이 지금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3번 뭡니까? A 공공 보증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위 변제액이 뭐다? 이런 거. 그래서 인하대는 이 관연도 제시문이나 자료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되게 산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위 변제액 근데 인하대의 자료나 또 제시문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림 1, 2, 그러니까 자료 1, 5, 6 혹은 제시문 1, 2, 3, 4, 5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수업이 아니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꽂혀서 이게 deeply understanding하고 이걸 깊이 풀고 예를 들면 1차 함수를 알면 2차 함수를 이해하고 2차 함수를 알면 3차 함수를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냥 아주 짧고 깊지 않은 그런 지식들 이런 거를 산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료 3번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지원 재용자 프로그램의 수혜 비수혜 집단 비교. 그렇죠? 표 2 뭐예요? 각국의 2022년 수학 성취 난데없이 수학 성취도. 그림 5는 각국의 연도별 수학 평균 점수. 자료 6 뭐예요? 각국의 한계 기업 비중과 경제 성과 지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많은 자료, 이 많은 그림, 이 많은 자료들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주는 거 혹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주는 건 오히려 쉬워요. 제가 인하대 가르쳐 보면 학생들이 이런 거는 눈에 보이게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해를 빨리 하는데 이렇게 표로 나온 거 있죠. 표. 제 강의는 표를 많이 가르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이게 다 데이터로 숫자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거를 많이 공부해라. 짝대기니 혹은 이런 짝대기니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다. 시간 내에 많이 못할 것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쉬운 걸 하고 앉아있으면 뭐 이게 쉬운데 이런 거 공부할 게 아니고 이런 걸 공부해야지 한다면. 자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최대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시간 내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문항 2 지식과 정보를 많이 요구한다. 자료 그러니까 지식이 1, 2, 3, 4, 5, 6 다음까지 7 7, 8개의 지식을 원한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으로 X파일을 많이 보는 것이 좋다. 많은 예상 주제를 많은 이론을 많이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게 좋다. 문제 1번도 마찬가지다. 사실 문제 1번과 2번은 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렇죠?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푼다. 똑같은 문제인데 자료로 주느냐 아니면 글자로 주느냐 텍스트로. 그래서 많이 혼동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요 뭐 이런 못 가는 게 난 눈에 보이지. 이런 게 20년의 경험이에요. 훌륭한 팁을 주면 저 인하대 공부는 표 분석은 좀 할 수 있겠는데 1번을 잘 못 써요. 뭐 우리 자녀분은 상담하는데 상담실 가보면 문제 1번은 잘 풀었는데 2번은 못했다. 또 반대로 문제 2번을 못하고 1번은 잘한 것 같다. 이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하대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패턴에 대한 이해죠. 패턴에 대한 이해. 합격과 불합격은 전문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가 제가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한 학생은 인하대를 못 가. 이 시험에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다? 큰일이죠. 그렇게 배우고 있다? 정말. 자 보시면 그죠? 문항 1번도 제시문이 많잖아요. 제시문이 많잖아요. 제시문이 많죠. 지식을 원하죠. 그죠? 제시문 가에 대한 내용을 읽어서 독해를 한다? 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많아요. 가, 나. 그리고 제시문이 길어. 상당히 길어. 다, 라, 레미제라블, 홉스, 로크, 루소 등등등등등.
장발장 등등등 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얘기도 이해 못하면 외국인이라 그랬지. 윌리엄 모리스의 공상소설 에코토피아 뉴스를 알고 있다면, 읽어봤다면 훨씬 빨리 푼다는 거지. 어디서 대충 이런 게 무슨 내용이 이런 비슷한 책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시간 내에 이 많은 제시문을 이 긴 거를 그렇죠. 지금 페이지 수로 6으로 돼 있는데 앞에 커버 빼면은 몇 장이에요? 지금 한 장, 두 장, 세 장 그렇죠. 네 장. 1번이 네 장이 네 장. 그리고 또 몇 자 써야 돼. 60점 가장 높은 비중이 1000자예요. 그러니까 읽고 쓰기에도 시간이 없다. 읽고 쓰기에도 시간이 없다. 언제 이거를 제대로 독해서 읽고 앉아 있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 문제 정도는 시간 내서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혼자 써서 채점을 해보면 채점지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겠지만 딱 한 문제 외에는 진짜로 그렇게 기출문제 풀고 앉아있다 떨어집니다. 지금 빨리 많은 주제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빨리 선행 지식을 빨리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선행 지식을 갖는 것이 이나대 제가 20년 이상 가르쳐본 결과 하루 만에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합격하는 학생이 나오고 너무 성실한 나머지 사실은 상당히 순진하고 어리석은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기출문제 풀고 앉아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